안녕하세요. 청춘서거에서 대표 저자로 활동하는 신영한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글 하나를 다 써보니까 좀 뭔가 작가가 된 느낌이 드시나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네, 시작이 반이긴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힘내시면 되고요. 문제는 글을 하나 쓰긴 됐는데 책이 나오려면 이게 30개 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길러야 될까요?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어떤 체력? 글쓰기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마라톤 하려면 매일 조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는 평소에 열심히 글을 써야 됩니다. 제가 근데 이 글 쓰는 연습을 한 14가지 정도로 연습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14가지 방식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매일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써보시면은 분명히 글쓰기 실력이 늘 것이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책 한 권 분량 쓰는 체력을 길러서 꼭 원고를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이 영상 강의로 해결이 안 되면은 프로젝트 같이 우리가 하는 것들 참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또 컨설팅 같은 거 참여해서 또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도움 필요하시면 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 혼자 다 그냥 해결하시면 되죠. 전자책 읽고 마무리하면 좋고, 영상 보고 혼자 미션 수행하면서 마무리하면은 그거로 충분할 수도 있는데, 혹시 안 된다면 도움을 받는 게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정보 찾아서 오시면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주제가 뭐냐면 바로 꾸준하게 글쓰기 습관을 기르는 게 바로 목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운동과 글쓰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실까요? 네, 아까 마라톤 비유를 했는데 매일 근육을, 그쵸?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죠? 근데 멈추면 근육이 빠져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글쓰기는 참고로 손 운동이죠. 네, 이거는 뇌 운동이에요. 그래서 뇌에도 근육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글을 쓰면 뇌 근육이 발달해서 머리가 좋아지지만 뇌 근육을 안 쓰면은 머리가 안 좋아집니다. 실제 그렇더라고요. 저도 글을 계속 쓰면은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글이 잘 써지는데 좀 멈추면은 또 이게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과 같으니까 절대 꾸준히 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16번째 미션 드리겠습니다. 글쓰기 방법, 제가 근데 설명하는 글쓰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14가지 방법으로 글쓰기 습관을 기르는 것을 좀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이런 데다가,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가 자기 일기 쓰듯이 해봐도 괜찮고요. 아니면 어쨌든 연습해보면 좋으니까 설명하기 글쓰기 14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총 3가지로 이게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과, 서사, 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글 자체를 설명하는, 텍스트라 그러죠. 설명하는 정의, 분석, 분류, 구현, 묘사 5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다른 어떤 글을 가져와야 돼요. 글 자체를 안 되고 다른 걸 가져와서 하는 비교, 대조, 비유, 인용, 예시, 열거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거나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14가지 방법을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의 흐름에는 인과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인과가 뭐의 약자죠? 원인과 결과의 한자어로 인과라고 하죠. 인과관계, 그쵸?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쓸 때 인과관계의 글을 쓸 때는 왜라는 어떤 그 퀘스천 마크를, 그리고 그래서 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왜라는 느낌으로 글을 써야 돼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예시를. 글쓰기는 매일 해야 한다. 왜? 왜냐하면 글쓰기 체력이 있어야 책쓰기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쵸? 뒤에 이유가 들어가니까 되죠? 또 한번 해볼게요. 글쓰기는 매일 해야 한다. 그래서 글쓰기 체력이 생기면 A4 용지 2장 분량은 금방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쵸? 왜나 그래서라고 생각을 하면은 뒤에 이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인과였고요. 두 번째는 서사입니다. 서사는 뭐예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거 우리가 서사라고 하죠. 그래서 뭐예요? 일의 진행 어떤 순서, 상황을 차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는 행동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거나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서사예요. 보통 이제 문학 작품 많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뭘 했고 뭘 했는데 뭐 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흘러가게 쓸 수 있죠. 이게 서사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시간에 있어서, 흐름에 있어서 세 번째는요, 과정이에요.
어떤 변화하는 어떤 상황의 어떤 흐름이나 단계나 절차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 단계 절차. 뭐 1 뭐 한다, 2 뭐 한다. 뭐 요리도 있고 우리가 뭐 그쵸? 집을 짓는 것도 뭐 1단계, 2단계 이런 것일 수 있고 뭔가 조립할 때도 그럴 수 있고 네, 단계 설명하는 걸 우리가 과정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은 인과 서사, 과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글 자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텍스트 자체로.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내리는 거. 개념을 정의 내리는 거죠. 규정하고 핵심 내용을.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인용 방식을 활용하면 이거는 객관성을 높일 수 있어요. 아까 그때 얘기했던 뭐 파레토 법칙이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글쓰기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뭐 롱테일 법칙이란 이런 식으로 네, 개념 같은 거 설명할 때는 정의 방식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분석은요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글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막 쓸 때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거죠. 복잡한 내용을 쪼개가지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글을 쓸 때 작가는 개요를 작성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작성하지 않고 쓰기도 한다. 개요를 작성하는 작가는 계획적인 글쓰기를 좋아하고 개요를 작성하지 않는 작가는 즉흥적으로 글쓰는 성향을 지녔다. 제가 지금 방금 뭘 분석했어요? 개요를 작성하는 작가와 작성하지 않는 작가를 분석했죠. 이렇게 쪼개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자, 좀 비슷하긴 하지만 여섯 번째로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연관성 있는 걸 묶는 거예요. 분석은 쪼개는 거고 분류는 묶어주는 거예요. 공통점은 카테고리화라고 하죠. 예문 들어볼게요. 설명하기는 세 가지 글쓰기 방식으로 분류된다. 시간의 흐름에는 세 가지, 텍스트 자체에는 5가지, 다른 글 텍스트에는 6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제가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설명하기, 그 다음에 글 자체에 따른 설명하기, 다른 글에 따른 설명하기, 총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네,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서 이렇게 나눴어요. 물론 3가지, 5가지, 6가지는 제가 설명 다 아직 14가지 다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말했는데 실제 거기 예시를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7번째는 부연. 부연이 뭐예요? 부연 설명이라고 하죠. 알기 쉽게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걸 부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어쓰기랑 비슷해요. 앞의 내용의 여러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쓰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 한번 보시죠. 창의력은 1%의 차이에서 나온다. 1%의 차이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지금 부연은 뭐였어요? 바로 끝에 끝난 1%를 부연 설명한 거죠. 이어쓰기 기억나시죠? 부연이 바로 요겁니다. 자, 8번째는 바로 묘사입니다. 묘사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을, 그쵸?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오감각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게 바로 묘사예요. 그쵸? 이건 예문 안 들어도 되겠죠?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그 글 자체로, 텍스트 자체로 설명 가능한 정의, 분석, 분류, 부연, 묘사 5가지였습니다. 네, 나머지 6가지 보겠습니다. 다른 것과 같이 비교하거나 뭔가 가져와야 되는 3번째 단계예요. 바로 네, 비교, 대조, 비유, 인용, 예시, 열거 6가지가 있는데, 자, 9번째 바로 비교입니다. 둘 이상의 어떤 같은 점, 공통점이나 유사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요. 그쵸?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교고요. 대조는 뭐예요? 반대. 비교에 대조가 들어가긴 해요. 왜요? 같은 걸 할 수 있고 차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조는 뭐예요? 반대 거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네. 상반된 점들을 분명히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네, 견주어서 설명하는 게 바로 대조입니다. 자, 11번째는 바로 비유인데요. 비유 아시죠? 비슷한 사물이나 어떤 현상 같은 것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죠. 은유법, 직유법, 의인화 이런 것들이 다 비유법이죠. 특히 문학적인 글에 많이 쓰는데 우리 비문학적인 글에도 이 비유를 많이 활용하면요 생동감 있는 글을 쓸 수 있으니까 평소에 연습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유와 직유, 비유 이건 할 수 있죠. 은유는 A는 B다고 직유는 뭐뭐와 같은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네. 자, 모르면 찾아보셔야 돼요. 이 영상은 다 할 순 없고 제가 어떤 그런 본질을 알려드리고 뼈대를 잡아주는 거니까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째는 바로 12번째는 인용입니다. 많이 했죠, 우리 이거. 네, 남의 글이나 말 같은 거를 가져와서 발췌해서 끌어와서 설명하는 게 바로 인용이에요. 대신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표절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대신에 객관성 높아지고 또 설득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인용한 거니까 우리가 이런 이유로 한 거야. 인용한 거니까 인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는 바로 13번째는 예시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건데 이거는 뭔가 다른 걸 또 가져와야 되죠. 모호하거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부족한 거를 더 채우기 위해서 예시를 가져오고 근거를 가져오고 하는 게 예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4번째 열거는 뭐예요? 뭐 사실 같은 것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열거죠. 뭐 예시랑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정말 쭉 늘어내는 거, 그게 열거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글쓰기에는 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쭉 나열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열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총 14가지 설명하기 글쓰기 방식을 설명드렸는데요. 이걸 제가 왜 꾸준하게 글쓰기를 해보라고 했냐면 이 방식이 결국은 저희가 글 쓸 때 계속 사용하는 글쓰기 방식이에요.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특히 논리적으로 글 쓸 때 필요한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14가지 방법을 꼭 익혀보시고 습관을 길러서 소셜미디어도 좋고 뭐 일기장도 좋고 하니까 매일매일 문장이라도 써보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션은 그래서 뭐냐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소셜미디어 뭐 인스타그램, 블로그, 브런치, 뭐 페이스북 다 좋은데요. 지금까지 배운 14가지 기술을 다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글쓰기를 매일 써보시고 뭐 꼭 하루에 뭐 일주일이니까 2개씩은 써야겠네요. 그 일주일 후에도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써보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결국 그게 하나의 글이 되고 꼭지가 되고 꼭지가 모여서 책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출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원하는 청춘서가의 대표 저자로 활동하는 신영한 작가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글을 씁니다. 내일도 글을 씁니다. 여러분과 함께 글 쓰며 행복한 삶을 그려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